안녕하세요. 오도쿠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영상을 안 찍으려다가 오픈도어를 또 영원히 손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찍게 됐고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공포에 매도를 하고 영상을 쭉 안 찍고 있다가 제가 딴 데 잠깐 몸을 피신하고 있었는데요. 이 오픈도가 왜 아직도 주가가 안 올라오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었고, 제 3자 입장, 이제는 직접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이제 타이밍을 봐서 다시 진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영원히 손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좀 봐야 되잖아요. 진입 타이밍을 다시 보기 위해서 다시 추적을 하고 싶었고, 제 생각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오픈도어를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 주식으로 다시 한번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요. 매도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뭐 악플도 꽤 있고 조롱의 댓글도 있고요. 주식 접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간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이 맞긴 한데요. 제가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인간 지표상 바닥으로 확인이 되긴 하는데, 아직 더 하락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어느 정도 비중을 다 덜어낸 이유가 있고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뭐 영상을 다시 찍지 말라는 얘기의 댓글까지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 맘이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같이 투자를 했던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네, 해서 영상을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제 견해와 뷰가 좀 바뀌는 그 시점이 어딘지 저도 좀 기록을 해놓기 위해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자주는 안 올려와도 오픈도어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 개인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요. 오늘은 왜 손절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과, 아직 바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더 좋겠죠. 저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픈도어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뭐 이런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손절했을 때 온 건 아니고요. 그 손절 이때 손절했으니까 한참 뒤에 나온 기사네요. 네, 한참 뒤에 나온 기사고, 뉴스까지는 추적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본 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주식 자체를 매수, 매도 또는 보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매도를 한 쪽에 속하고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유나 매수의 의견을 남기고 있는 거겠죠. 보면은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는 아이바잉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판매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즉시 현금 제한을 제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아직 이 거래 모델의 상당한 잠재력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죠. 이게 지금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반복적인 손실과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약세 속에서 팬데믹 시대의 정점에서 95%나 하락했다. 이거는 팩트죠. 현재 주가 상태고요. 그래도 오픈도어가 마침내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시장 전망이 개선될 가능성은 주가를 승자로 만들 수 있다. 가능성은 아직 있죠. 온라인 플랫폼이 아직 살아있고 아마존처럼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 땅에서 성공할 거라는 거는 확실한데 이게 언제 성공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타이밍이 좀 그렇다. 맞추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근 실적은 몇 가지 격려적인 추세를 강조했다. 오픈도어 주식에 투자했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분기 실적 보고서가 엇갈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봤는데 주가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오픈도어가 직면한 주요 과제는 주택시장 활동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신규 매물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가깝고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여전히 높은 가격이 합쳐져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겪었고 오픈도어는 그 중간에 갇혔다. 2분기에 이 회사는 4,708채의 주택을 판매하여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 대비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헤드라인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몇 가지 맥락이 중요하다. 오픈도어는 단위 경제를 조성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이번 분기에 6.3의 기업 마진을 기록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4.6% 손실을 반전시키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이 지표는 마케팅과 같은 다른 기업 비용을 넘어 실제 부동산 거래에 기인한 직접적인 수익성을 포착합니다. 이 경우 오픈도어는 이번 분기에 판매된 주택당 23,000달러의 기여이익을 창출했는데 이는 23년 2분기에 17,000달러 손실과 비교됩니다. 이 결과는 회사의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상각 이전 조정된 이익, 에비타라고 하는 손실을 500만 달러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억 6,800만 달러 손실과 비교된다. 이 손실폭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받는데요. 이게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손실폭을 더 줄이게 된다면 머지않아 손익분기점에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올해는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하진 않지만 내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어떻게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 오픈도어의 주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오픈도어가 같이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오픈도어는 또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오픈도어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주택시장이 정상화됨에 따라 인수를 늘릴 계획이 있고요. 주목할 점은 오픈도어가 6,399채 주택 재고로 분기를 마감을 했다. 이는 작년 수준의 거의 2배에 해당하며 경영진은 이것이 스프레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일단은 재고를 좀 많이 높이면서 잘 팔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건이 있어야 팔기 때문에 많이 인수를 한 것 같고요.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택을 잘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진 자체가. 주택시장 불확실성. 오픈도어는 반전 스토리로 구성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저도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직 반등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은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비중을 덜어낸 것도 있죠. 이 회사는 거시적 측면에서 많은 요인이 필요하고 재무 결과가 정확히 일치해야 투자자들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이 있는 성장으로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유리하게도 연방 준비 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구매자를 시장으로 다시 데려와 주택 시장에 약간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반면에 판매자가 시장에 재진입할 기회를 잡으면 금리가 낮아져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불분명하다. 오픈도어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전국적으로 기존 주택 판매 수준이 증가하고 평균 판매 가격이 오르거나 적어도 안정되는 것을 건강한 시장 상황의 신호로 보는 것이다. 요거를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아직 주택 가격 자체는 좀 안정화된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심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주가가 반등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고요. 판매된 주택당 확장하고 더 높은 기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장기적으로 주식에 긍정적일 것이다. 어쨌든 수익이 나야 주식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주택 시장이 활동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더 악화되는 상황은 회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회사의 전망도 나빠질 수 있다. 지금 주택 시장에 따라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오픈도어 주식에 대한 결정의 시간, 매수, 매도, 보유. 저는 일단 매도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좀 틀려서 제 의견이 좀 틀려져서 오픈도어가 반등을 하면 배가 아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픈도어를 믿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반등을 오히려 해야 모두에게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판단이 잘못됐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바닥 구간인 것 같긴 하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못 잡고 있고요. 아직은 시장 자체가 전략적 잠재력의 장기적 잠재력의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평가가 아예 배제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카바나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홀드 아직 이게 매도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하고요. 저는 좀 늦은 타이밍에 매도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 홀드를 하는 게 맞다. 좀 기다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의견의 기사였습니다. 이거를 같이 봤고요. 결론은 왜 손절을 했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제가 좀 마른 공포에 매수를 한 것도 원인이 되지만 공포에 매수를 했다기에는 너무 매도할 만한 이유들이 막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나스닥에 지금 몸을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이 오픈도어를 다시 분석을 해봤을 때 좀 멀리서 다시 관점을 좀 이렇게 주주로서 완전히 사랑해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회로 말고 좀 제3자 입장에서 좀 벗어나서 이걸 다시 판단해 볼 좋은 기회가 됐고요. 지금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 라는 생각에 왜 손절을 했을까? 지금 왜 이렇게 길게 보유했던 종목을 잠깐 이별을 했나?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이미 7월 말부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면 7월 달 내내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나 라는 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없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이미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주가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좀 둔화한다라는 의견과 좀 동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 랜딩을 하더라도 좀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미 반영이 된 듯한 느낌이고요. 결국 주가 반등은 없었다. 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9월 달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내릴 때 반응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막 심하게 반영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나 뭐 반도체 주식의 올라가는 속도 이런 기타 주식들의 이 메인 주식들이죠. 빅테크들의 올라가는 추이랑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오픈도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반영한 걸 수도 있다. 금리 인하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언젠가부터인가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 움직이던 그런 주가 흐름이 끊어졌어요. 끊어졌고 이제는 그냥 실적에 맞춰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10년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장기 국채 금리들이 지금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전혀 없다. 이게 좀 안타까운 느낌이고요. 실적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 폭락을 했죠. 그래서 3분기, 4분기의 그 예상 추정치를 봤을 때 아직은 반등하기 쉽지 않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별의 세 번째 이유가 됐고요. 아직도 공매도가 여전하다.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뭐 공매도 비율 자체가 조금 줄긴 했는데요. 청산이 한 3일 정도로 줄었어요. 5일에서 3일 정도로 줄은 것 같고 이 반등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하지만 공매도가 아직 여전하다라는 게 좀 여전히 갖고 가야 될 짐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차트상 지금 밑으로 내리꽂고 있는 이 약간 하방 추세, 이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아직 마음에 걸렸고, 이게 좀 꺾여서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다시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겹치면서 어쨌든 이별의 원인이 됐고요. 여섯 번째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바닥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차트로 봐도 좀 아직 미비하지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좀 미비하지만 하방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전저점이 계속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점점 깨지는 게 바닥이 좀 더 남아 있다라는 결론을 해봤고요. 일곱 번째 이유로는 이 실적 추정치가 우리도 알고 있지만, 투자자들도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그래서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추정치가 미리 데이터도어나 오픈 트랙을 통해서 추정치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관심이 가거나 조금 투자를 하고 있거나, 비중은 서로 다르겠지만 투자 금액은 다르지만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다음 분기의 실적, 이게 결국에는 반등을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여덟 번째로는 아직 미국 주택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게 여덟 번째 이유입니다. 아직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분위기, 구매 심리, 판매 심리가 좋아질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게 또 이별의 원인이 됐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내부자 매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제가 손절을 한 이후에도 주식을 팔고 있는 이 상황이 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내부자 매도가 별 상관은 없어도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릴 만한, 이 주식을 계속 매수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만한 행동이고요. 사진 않더라도 팔지만 않아도 분위기가 쉽게 반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안타까웠고요. 그 경영진들의 행동. 그래도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행동들이 좀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성장 동력이 일단은 끊어졌어요. 확장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 반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맞잖아요. 아무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타이밍에 주가도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 아직은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어서 여기서도 이유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요거 11번째 이유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식에 오는 그 타격을 이미 공포로 느껴봤잖아요. 제가 손절했을 타이밍에
이런 공포였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금리 인하랑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주가 흐름을 봤고요. 미리 예고편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남아있다. 결국은 비중을 줄이긴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합당한 이유였긴 한데 물을 탈 만한 총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총알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비중을 좀 줄이긴 했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긴 했어요. 근데 다 덜어낼 줄 저도 몰랐죠. 네, 이게 심리가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거였고, 어쨌든 제가 손절한 금액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손실이 크긴 큰 상황이죠. 또 12번째 이유로는 일단 세배 레버리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장점으로 봤는데 변동성이 어쨌든 커야지 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장점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변동성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하방 추세에 있어서는 독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것도 이별의 이유였죠. 네, 손절의 이유였고 변동성이 큰 게 좀 아쉽다. 그리고 좀 남들 올라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못 가는 것도 좀 이유가 좀 있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거는 아직 아이바잉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런 게 아직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불안, 앞으로 이게 계속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불안감. 아예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선반영이라는 게 요 주식에는 왠지 없지 않나. 좀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 주가 오픈도어에 관한 평가고요. 다시 진입을 하고 싶고요.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타이밍을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절한 금액보다는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진입을 하고 싶지만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이제는 좀 진짜 찐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세를 보고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조금만 먹더라도 약간 그래프 자체가 다시 완전히 돌아섰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높아질지라도 그런 추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향을 저는 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어도 좋고 더 올라가도 좋고 그래서 주가 그래프가 완전히 꺾였을 때 200일선 위로 완전히 올라가서 이게 카바나처럼 완전히 방향을 틀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시간 동안 잠깐 오픈도어를 멀리서 바라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 완전히 손절을 한 건 아니지만 마음까지 손절을 한 건 아니지만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 진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좀 댓글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는데요.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얼굴을 안 보고
이렇게 랜선 인터넷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댓글을 달면서도 참 세상 예의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적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40대면. 근데 참 매너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적은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댓글을 달았을 테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을 텐데 과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는 댓글에 반응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좀 바닥을 치지 않았나, 멘탈의 바닥을 쳐서 이제 요거는 거의 반응이 없을 정도로 좀 무덤덤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댓글에 대해 좀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기존에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분들 외에는 대부분은 좀 예의 없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지만 앞으로도 댓글은 안 달아주셔도 되니까 좀 예의 있게 하는 그런 댓글 문화 아니면 그런 의견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어린 분들도 많을 텐데 반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계획은 오픈도어를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볼 생각이고요. 저희의 계좌는 딴 데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아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초보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돈을 버는 데는 초보랑 고수랑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이 관점의 차이라고 보고요. 어디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주식을 사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 이런 바닥을 계속 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사는 게 맞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반등이 대체 언제 있을지가 모르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추세적으로 좀 상승 추세의 초입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존의 3만 주 정도의 양을 담진 않겠지만 평단도 높아 분명히 재매입 당시로 돌아갔을 때는 지금 제가 손절한 금액의 평단보다 훨씬 더 높은 평단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만 주 이상의 수량은 못 담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똑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1억 정도는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한 8천 정도는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차피 비중은 똑같이 들어가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시기만 좀 보고 있습니다. 시기만 보고 있고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횡보 아니면 이게 결국엔 횡보하다가 상승 추세를 탔을 때 정확하게 그게 바닥이 아닐지어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매도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제 스스로가 실망을 했기 때문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을 많이 했고 주식은 원래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계속 경험을 하고 있고 오픈도어로 많은 경험을 했고요. 주가 등락폭이 이 정도구나 라는 그런 MDD도 겪어보고
시장에서 지수 투자로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오픈도어로 돈 버는 거를 아직 포기하지 않은 입장이고요. 같이 여기 아직도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량을 많이 담은 걸로 지금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많이들 담으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이 띄엄띄엄 올라가더라도 같이 추적을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재진입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발 예의 있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